네, 안녕하세요. 건설업계 이슈를 다 까보는 시간, 다 까보자 진행의 아나운서 김영기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한 달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이 건설업계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부터 해서 SOC 투자, 또 공공기관 불공정 거래까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이슈들을 쉽게 털어주실 우리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준현입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혹시 지난달에 부회장님 나오신 편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부회장님께서 워낙 잘하셔가지고 네. 제가 저 부담이 100배 받고 있습니다. 너무 답정너 질문인가요? 부회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어색하셨다 이런 거 못 발견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감안해서 오늘 보정토록 하겠습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부회장님, 이렇게 먼저 이 지난 부회장님이 공공공사비 정상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 공사비 정상화 관련해서 또 간접비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 간접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입찰 공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5년, 이게 공사비는 1,000억이다. 이래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근데 이제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그 예산 배정이 늦어지거나 이 노선을 좀 바꿔달라. 뭐 이러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아까 그 5년짜리 공사가 8년으로 늘었다. 그러면 당초의 예산은 5년에 대한 예산만 반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5년짜리가 8년으로 되면서 3년 기간 동안 그 현장에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장비도 고정 장비는 임대료를 또 지급해야 돼. 3년 동안. 그리고 또 경비, 뭐 전기세 같은 경비도 또 들어갈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추가적으로 들어간 경비를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지연 비용. 그렇죠. 추가 경비. 추가 비용. 네. 그런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이제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하고 공기라는 게 딱 그렇죠. 정해지면 그 안에 다 이제 시공을 못 하게 되면 시공사 책임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초에 이제 공사 기간을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데 그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만약 건설업체에 있다면 그거는 공기 연장 간접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건설업체가 당초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페널티 형식으로 지체상금을 내야 됩니다. 오히려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간접비 문제는 발주자의 규칙 사유로 공사가 지연돼서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에 따른 그 추가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지자체 차원에서 의회에서 결정이 안 돼서 예산 집행이 안 됐다거나 그렇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없겠네요. 예. 이런 게 결국에는 건설 현장으로 떠맡겨지는 것 같아요. 시공사 책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발생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현장에서 간접비를 못 받아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260건에 한 소송가액으로 1조 2천억입니다. 1조 2천억. 네. 그 네. 소송도 못한 업체들까지 합치면 네. 천문학적인 금액을 우리가 투입한 비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돈 부족은 누가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통계를 보면 2008년도에 그 토목을 하는 업체가 있어요. 네. 그 업체가 3,636개사였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그러면 토목업체가 몇 개냐 확인했더니 2,500개. 3,536개에서 네. 2,500개로 줄은 거예요. 1,000개가 줄었네요. 네. 1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예. 그 토목업체는 뭐냐? 민간에서는 거의 토목을 발주하지 않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주로 건축이잖아요. 네. 근데 토목에서 등록하는 업체들은 정부 발주공사를 따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30%가 다른 업으로 갔거나 아니면 다른 도산을 업종으로 했다는 갔거나 얘기죠. 아니면 네. 문을 닫았거나 네. 그런 상황이고
공사를 하면 손해보는 업체가 40%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네. 추가로 공사를 했는데 간접비 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에다가 추가적인 손해가 또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그 손해가 어디로 가냐? 원동업자가 제대로 돈을 못 받으면 하위 네. 하도급업체나 근로자까지도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 일하시는 분들 뭐 임금 문제도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좀 하락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긴 하는데 너무 이제 지금 이제 대한건설협회로 아마 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근로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최근에 변화가 있었죠. 주 52시간 탄력 근무제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단순히 생각해 보면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만 지금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5개 작업에서 5개에서 또 공사를 하다 보면 해야 되고 또 기후의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이게 이제 300인 이상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 시행이 됐어요. 작년 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행된 이후에 우리 업체들의 얼마나 그 52시간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109개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48개 업체가 48개 현장에서 이 공기가 부족할 것 같다. 주 52시간제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한 좀 줄어서 그나마 한 57.3시간? 조금씩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고는 변화는 있는데, 있지만 그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나서 좀 이 공사가 지연되고 또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공기가 부족하게 됨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우려가 되는 게 공기를 맞추려다 보면 이제 뭐 막판에 몰리게 되면 야간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주말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품질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게 좀 우려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입주일을 맞춰야 됩니다. 입주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돌아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이 건설 공사는 기간 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뭐 철도 이런 부분들이 당초 기한 내에 목표한 기간 내에 이거를 준공을 못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할 그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이용자들의 불편이 또 따르죠.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이 좀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 감소가 되니까 근로자분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근로 시간이 줄어야 되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사 시작 전에 아예 뭐 어떤 합의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제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보완이 빨리 돼야 되겠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 규칙으로 2주 내에 탄력제 근로시간을 할 수 있어요. 2주 내에 주당 52시간 합쳐서 시키면 되는 거고요. 또 노사 합의로 하면 3개월 내에 평균 52시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이 건설이라는 게 너무 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2주, 3개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예. 저희 그 건설 한 70%가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취업 규칙으로는 한 달 정도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사 합의는 저희가 1년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특히 이제 건설 현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의 영향 받고요. 또 요새 폭염 날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늘어났죠. 네. 실제로 일할 수 있는 5개월 활동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건설 현장의 일용 근로자는 공사를 못하면 노임을 못 받습니다. 탄력제 근로시간제 좀 확대를 통해서 우리 저 근로자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근무하면서 임금도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주 52시간의 그 취지에는 공감하시고 네. 충분히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임금 문제라든지 또 공사 기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원칙은 유지하되 유연성 있게 그렇죠. 좀 정책을 맞습니다. 실행해 나가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또 듭니다. 최근에 또 이제 조금 기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건설노조의 부당행위 이슈인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보도가 돼서 대부분 많이 아실 거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근로자 또는 노조원 장비를 써달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강요를 하면서 만약 그거를 채용 안 하거나 장비를 임대 안 할 경우에 현장에 공사를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시위를 통해서나 아니면 또 어떤 폭력 행위를 통해서 공사를 방해하는. 신고를 할 것 같은데 왜 이게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보복성으로 뭐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삼아서 뭐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한다거나 또 공사를 또 시위대를 더 끌고 와서 공사를 방해한다. 이런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최근 법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이 이제 근로자의 안전 부분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이 건설업계는 특히 이제 안전 이슈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번 이 법 개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건설 현장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구조는 건설업체한테 맡겨놓는 구조거든요. 제가 영국의 그 사례는 CDM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컨스트럭션 디자인 매니지먼트인데 네. 거기에는 안전사고를 관련해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획, 설계, 시공, 뭐 하청, 근로자까지 다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에 관련된 네. 모든 관여자들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또 책임과 역할을 부여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할 때 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그 시행령 관련해서 네. 시행령 작업이 하위법령으로 이제 추진 중인데 건설 기계는 현장 내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별로 옮겨 다니는 장비도 있습니다.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시간 내에 그거를 타설 작업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타설 와가지고 타설하지 않고는 들고 교육받으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현실성과 좀 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건설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건설 현장에서 각자의 역할,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부분을 부여를 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전사고는 많이 줄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처벌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여름이라서 많은 분들 힘들어하고 답답하고 좀 더우실 텐데 오늘 얘기도 그렇게 썩 이렇게 유쾌한 얘기만은 아니었지만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좀 재미난 건설업계 또 이슈들 이런 게 나아졌어요 하는 이런 이슈들 가지고 또 좋은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일하고 계실 우리 건설업계 종사자분들 모두 파이팅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건설 다 까보자. 예.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안전 그리고 시설물들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이슈들을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신 우리 조준현 정책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